자, 삼성전자 주주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착한 주식 3%입니다. 어제 삼성전자 전날과 똑같은 가격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 움직임 보신 분들 많이 답답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어제 수급을 열어보고 저는 좀 놀랐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안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간밤에 나온 소식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주분들께 직접적으로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은 이것들을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단기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중장기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시고요.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에다가 우리 염원을 담아서 삼성전자 화이팅, 그리고 3% 화이팅 이렇게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요. 지금 채팅으로 질문 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답변 안 주신다고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끝나고 상세히 답변을 드리려고 하니까 소통 창구 먼저 열어두겠습니다. 자,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띄워놨습니다. 보이시죠? 010-2464-0491 여기로 보유하신 종목과 평단가 혹은 궁금하신 부분을 자유롭게 문자로 남겨주세요. 제가 방송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확인을 해서 각자 상황에 맞게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아서 내용이 살짝 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내용들을 아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의 수익이 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간밤에 미국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오른 종목도 있고 이렇게 빠진 종목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곳만 딱 짚어보면요. 일단은 엔비디아가 4%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도 올랐어요. 구글도 올랐고. 자, 이 중에서 마이크론 어떤 회사입니까?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하고 같은 메모리 회사죠. 그래서 마이크론 주가는 우리 반도체하고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그 마이크론이 올랐다는 건 메모리 쪽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물론 AMD 같은 종목은 크게 빠졌고 애플도 소폭 하락했어요. 그래서 전체가 좋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메모리만 놓고 보면 방향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 흐름도 크게 걱정하실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일단은 장 마감 끝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 이 부분도 제가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어제 나온 첫 번째 소식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건 주주분들께 직접적으로 좋은 소식이에요. 자, 이 내용인데 일단 번역을 좀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내용인데 삼성전자가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주주 환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세부 내용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자, 이 주주 환원이라는 거 좀 어렵게 들리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회사가 번 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자,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배당을 주거나, 두 번째는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여서 없애거나,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죠. 주식을 사들여서 없애면 어떻습니까?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남아있는 주식 한 장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주주 환원 강화는 주가에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도 같이 밝혔어요.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 중이고 주주 환원을 의미 있게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뭐라고 했냐면요. 역대 최고 수준의 현금 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지금 회사에 돈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두 회사 다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나눠줄 돈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온 얘기입니다. 다만 하나는 짚고 갈게요. 아직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거 아닙니다. 배당을 얼마나 늘릴지, 자사주를 얼마나 살지는 앞으로 발표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방향이 좋다는 것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들 구체적으로 나오면 제가 또 모니터링 해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게 제목부터가 좀 재미있어요. 보세요. 제목 CXMT 배짱이 쏘아 올린 공.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보니까요. 일단 이 애플 얘기부터 할게요. 애플이 최근에 뭘 하려고 했냐면 메모리 값이 너무 올라서 중국 회사 걸 쓰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이 CXMT, 여기 창신 메모리라는 회사예요. 싼 걸로 바꿔서 원가를 낮추려고 한 거겠죠? 자, 그런데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이 가격을 더 깎아달라고 했는데 창신 메모리가 이를 거절을 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지금 중국 안에서도 메모리가 부족하거든요. 굳이 싸게 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일부 제품은 우리나라 회사들보다 더 비싸게 부르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냐? 여러분, 며칠 전에 중국이 우리를 쫓아온다는 뉴스로 시장이 흔들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정반대입니다. 애플이 중국산으로 도망갈 길이 막혔어요. 그럼 결국에는 애플이 어디로 오겠어요? 당연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게 팔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가격을 정하는 힘이 우리 쪽으로 오는 거예요. 자, 이걸 업계에서는 가격 협상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나와 있죠? 디램 협상력 강화.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갑의 입장이다. 그래서 애플에게 굳이 메모리 값을 깎아줄 필요가 없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내용을 토대로 이어서 수급을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어제 일단 주가는 보합이었어요. 그런데 안을 열어보면 굉장히 다른 부분,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외인들이 318만 주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저께도 외국인이 83만 주를 샀거든요. 이틀 연속 매수인데 어제는 규모가 무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 달 내내 팔기만 하던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그것도 이렇게 규모를 키우면서 한 번에 매수를 했어요. 자, 그런데 주가는 왜 안 올랐을까요? 기관이 176만 주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모펀드가 224만 주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산 걸 기관에서 팔면서 서로 상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합으로 끝났다.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기관 안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단기 성향이 강한 쪽입니다. 수익 나면 빨리 정리하는 그런 자금이에요. 자, 반면에 외국인 자금은 한번 방향을 정하면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제 흐름을 이렇게 봅니다. 단기 자금은 나가고 장기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고요. 자,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오늘도 이 외인들이 사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사흘 연속이 되면 그때는 방향이 좀 잡혔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급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내용 토대로 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오늘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현재 24만 2천 원 이 자리에 있는데 아래쪽을 보시면 이 노란색 구간 있죠? 여기가 20만 9천 원부터 22만 6천 원 사이. 여기 물량이 아주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전체 물량의 17% 정도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까지 내려가면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잘 안 깨지는 일종의 지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25만 원부터 27만 원 사이에 15%가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위로도 14% 정도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자, 여기는 또 반대입니다. 이 가격에 산 사람이 많으니까 올라가면 팔려는 사람이 쏟아집니다. 왜냐? 요즘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기 때문에 본전 심리가 나올 수 있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는 반대로 저항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잘 못 들어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아래로는 22만 7천이 받쳐주고 그 위로는 25만 원이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이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단기 박스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안에 갇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횡보를 할 수도 있는 자리예요. 자, 어제 보합으로 끝난 것도 이 박스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신 건 두 가지일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두 가지겠죠. 자, 이 둘을 여러분 섞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이 답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중장기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방향이 나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주주 환원을 늘리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특히 애플이 중국산으로 못 가면서 가격 협상력도 우리 쪽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뭐라고 했냐면요. 목표 주가 49만 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AI 수요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빅테크들 실적 발표 나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메모리를 팔 곳이 계속 생긴다는 뜻이고, 이러면 당연히 매출이 증대가 되고 주가에도 좋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시는 분들, 이분들께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단기는 다릅니다. 방금 보셨듯이 지금 박스권 한가운데 이렇게 갇혀 있어요. 위로도 아래로도 벽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에 쭉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5만 원 근처 가면 눌리고 23만 원 근처 오면 받쳐주고, 이걸 이렇게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 당연히 장기적으로 좋을 종목 맞지만 지금 자리는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단기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활용해야 되는 그런 무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요, 단기로 좀 짧게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올라갔을 때 조금 팔고 내려왔을 때 조금 사고, 이거를 짧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방법이 모든 분들께 맞는 건 아니에요. 먼저 일단 높은 가격에 물려 계신 분들, 30만 원, 뭐 35만 원 여기서 사신 분들은 지금 당연히 손실이 굉장히 크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짧게 사고 파는 거 일단 하지 마세요. 지금 팔면 손실이 확정되겠죠. 그리고 다시 살 타이밍을 놓치면 더 힘들어져요.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버티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 방향이 나쁘지 않으니까 반드시 이 시간을 좀 두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여유 자금이 있으시고 매매를 자주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단기 반등이 나왔을 때 일부를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리고 눌렸을 때 그 현금으로 다시 저가에 매수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평단가가 내려가겠죠? 비싸게 산 가격이 조금씩 싸게 바뀌는 거예요. 같은 주식수를 들고 있어도 평단가가 낮아지면
시간을 벌 수 있고요. 그 말은 즉 회복이 점점 더 빨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건 아무나 하시면 안 됩니다.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손실이 커질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건 여러분들마다 답이 완전히 다릅니다. 평단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여유 자금이 있으신지, 매매를 자주 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오래 들고 가시는 편인지, 이게 다 다르면 해야 할 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요. 평단가가 32만 원에 비중이 90%이신 분들과 평단가가 22만 원에 비중이 20%이신 분들, 이분들께 제가 같은 얘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방송에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만 오늘 제대로 좀 대응 전략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래서 제가 위에 연락처 띄워놨죠. 010-2464-0491. 여기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과 평단가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도 어려우신 분들 그냥 동행이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 팀에서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다만 이렇게 한 분 한 분 챙겨드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모든 분들을 다 해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 열리기 전에 딱 선착순 30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알아서 잘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연락 안 주셔도 돼요. 혼자 하기 좀 어렵다, 막막하다, 손실이 크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지금 바로 위에 번호로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은 혼자 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요. 자, 특히 요즘처럼 하루는 급락하고 하루는 급등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장에서는요. 혼자 계시면 정말 버티기 어렵습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제 구독자분들만큼은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꼭 동행하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선프로 믿고 본다, 선프로 최고, 이렇게 응원과 격려 한마디 남겨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미국장 마감 상황 모니터링 하러 갈 거고요.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브리핑 내용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 특별한 선물은 바로 일론 머스크의 선택을 받은 국내 수혜주입니다. 2026년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에 하나죠.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이 종목은 이미 이 스페이스X와의 협력 관계에 있는데요. 스페이스X는 전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 종목은 아마 개인 투자자의 90% 이상은 아직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들 관심 안 가질 때 이미 세력들의 매수 정황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준비해온 이 종목, 오늘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가 집중하고 있는 핵심 사업 영역 보시면 첫 번째 전기차, 잘 아시는 테슬라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자율주행, 이 테슬라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우주항공, 스페이스X를 통해서 우주 발사체와 위성통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이렇게 총 4분야에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단일 기업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테슬라를 예로 들어볼게요. 과거부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반도체, 소재, 부품 전부 대한민국의 기업들과 협력을 했기에 가능했고 앞으로도 이 협력이 필수라는 겁니다. 스페이스X의 산업 생태계를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주항공부터 로켓 발사체 제작, 그리고 우주항공 생태계를 관제할 위성 및 통신 관련 산업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기업은 이미 협력 구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스페이스X가 저궤도 위성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내에도 위성용 신호 처리 및 RF, 즉 무선 주파수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가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인데요. 한마디로 하늘에 위성을 깔아서 전 세계 인터넷을 지배하려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호를 주고받는 이 위성 기술인데 오래전부터 이 분야에서 자리 잡고 있던 이 기업이 바로 이 위성 기술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결국 이 핵심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에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우주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기업이라는 거죠. 코스닥에 상장해 있으며 종속회사 무려 9개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계열사 구조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스타링크 사업이 더 확장이 되거나 투자 협력 관계가 강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으로 스마트머니들이 몰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전 세계 자본의 투자나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향후 우주산업, 통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핵심 기술 꼭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준비해온 스페이스X와 관련된 수혜주로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이 종목. 그런데 이 수급을 보시면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를 해준 부분이 포착이 되었다는 건데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인들은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물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 실현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바닥권, 즉 박스권에 있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은 매집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종목의 현재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로 밸류에이션 프리리레이팅, 즉 시장에서 아직 제대로 평가 못 받은 저평가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주식의 성격이 바뀌는 구간에 있습니다. 통신 장비주라는 낡은 옷을 벗고 스페이스X로 대변되는 우주항공과 K방산이라는 화려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중이죠. 향후 추가적인 실적으로 증명이 되는 순간 지금의 가격표는 그때가 저평가였네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종목을 바로 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최근에 한번 급등을 했기에 그만큼 조정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위에 번호 010-2464-0491로 선물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종목명뿐만 아니라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는지 그리고 비중까지 싹 다 정리해서 보내드릴 건데요. 그때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선물로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 외에도 다른 연관 종목까지 정리한 이 자료들을 보내드릴 거예요. 이런 종목들도 계속 받아보시라고 무료 정보방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만 남겨주세요. 제가 발굴한 이 종목 새 시대를 열어갈 우주산업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정말 유망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막 시작점에 있습니다. 좋은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얼마나 상승할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게요. 오늘 제가 드린 이 선물이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봅니다.